안녕하세요. 오늘은 세계적인 음료 또 스낵 회사죠. 코카콜라와 펩시코. 이 두 거대 기업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아, 네. 저도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. 그렇죠. 특히 최근에 불거진 관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트렌드 변화, 또 각 회사 재무 상태나 주가 전망까지 시각들이 꽤 엇갈리던데요. 맞습니다. 이 두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 분석가들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들이 딱 보이더라고요. 특히 그 관세 충격, 여기에 대한 방어력이 어떻게 다르냐. 네네. 그리고 최근 펩시코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. 그 원인이 뭐냐. 또 배당금 지급, 이게 계속 가능하냐? 이런 논쟁들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. 맞아요. 일반 뉴스 기사만 봐서는 좀 알기 어려운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았어요. 저희랑 함께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당신만의 어떤 핵심, 통찰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볼까요? 그 관세 불확실성 문제인데 여기서 코카콜라가 펩시코보다는 좀 유리하다. 이런 분석이 눈에 띄더라고요. 네, 그 분석 있었죠. 핵심 원료인 시럽, 이걸 대부분 미국 안에서 만들고 전 세계 보틀러 파트너한테 파는 식이잖아요. 프랜차이즈 모델. 그렇죠. 그래서 공급망이 훨씬 유연하다는 건데 농축액 형태니까 운송량도 적고 그래서 보복관세 영향도 덜 받을 거다. 이렇게 보더라고요. 네,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. 그 보고서를 보면 코카콜라는 이제 북미 매출 비중도 꽤 높고 2024년 예상치가 한 39.6%, 또 순이익률 자체가 워낙 높잖아요. 아, 맞다. 이익률 차이가 꽤 컸죠? 네, 코카콜라가 한 23%고 펩시코는 10% 정도니까 그래서 관세 때문에 비용이 좀 늘어나도 이걸 흡수할 여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군요. 반면에 펩시코는 미국 내에서 파는 음료 농축액, 이거 상당 부분을 아일랜드에서 가져온대요. 그래서 이게 20% 관세 대상이 딱 돼버렸고. 아, 아일랜드에서요? 네, 그리고 스낵 사업까지 같이 하잖아요. 원료를 60개국 이상에서 가져온다고 하니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훨씬 복잡해서 관세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.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. 근데 그 스낵 사업까지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 분산 효과 같은 건 없을까요? 꼭 약점이라고만 볼 수 있나 싶기도 한데. 물론 사업 다각화가 위험을 분산시키는 측면도 당연히 있죠. 근데 이 분석은 딱 관세라는 특정 위험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냐,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 음료 농축액 수입 의존도나 공급망의 복잡성 자체가 적어도 관세 충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.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펩시코 주가 하락 원인? 이걸 또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. 네, 그것도 흥미로웠어요. 미디어에서는 사업 다각화가 비효율적이다. 디월시피케이션 이런 말도 쓰고 아니면 건강 트렌드 때문 아니냐. GLP-1 약물 같은 거요. 근데 그 탓만은 아니다. 네, 그렇죠. 오히려 펩시코 스스로가 좀 자초한 면이 있다. 이런 분석인데요. 자초했다고요? 네,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거예요. 2022년에 14%, 2023년에도 13%나 올렸으니까. 와, 엄청나게 올렸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. 근데 또 마침 그때 미국 국채 수익률이 확 오르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.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. 아, 타이밍도 안 좋았군요. 가격은 올렸는데 판매량은 줄고 매력도 떨어지고. 네.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펩시코의 ROA나 ROE 같은 자본 효율성 지표 자체는 아직 괜찮다. 이렇게 보고요. 최근에 설비 투자가 늘어난 것도 이게 낡은 거 고치는 유지보수 비용이라기보다는 멕시코나 인도 같은 성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성장 투자, 성격이 강하다.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.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요, 그 부분은. 네. 부채 수준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범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가격 전략을 좀 수정하고 또 금리 환경이 좀 바뀌면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. 소비자들의 건강 선호 트렌드, 이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것도 참 해석이 갈리죠. 코카콜라도 사실 북미 판매량이 좀 줄었다. 마이너스 3%는 분석도 있잖아요.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
아니, 그래도 비만율은 여전히 높고 맥도날드 같은 데는 잘 되지 않냐. 건강 트렌드 영향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. 이런 반론도 꽤 세고요. 그렇죠. 뭐 RFK 주니어 후보가 만약 당선돼도 정책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요.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그림 말고 투자자들이 당장 좀 예민하게 보는 게 배당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배당 중요하죠. 근데 펩시코는 여기에 좀 경고등이 켜졌다. 이런 분석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한 분석가가 지적하기를 펩시코의 잉여 현금 흐름, FCF라고 하죠. 기업이 벌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. 이게 지난 10년간 거의 안 늘었대요. 제자리 걸음. 10년 동안요? 와, 생각보다 심각한데요? 그렇죠. 그런데 배당금 지급액은 그 사이에 무려 73%나 늘었다는 거예요. 73%요? 현금 흐름은 그대로인데 배당만 늘린 거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버는 FCF, 연간 한 76억 달러 정도, 대부분이 배당금, 연간 약 73억 달러로 그냥 다 나가고 있다. 거의 딱 맞는 수준이라는 거죠. 와,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요? 근데 더 문제는 최근에 또 5% 배당 인상을 결정했잖아요. 네네. 이걸로 연간 배당금 총액이 FCF를 넘어서는 78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게 또 높은 부채 수준, 순부채가 약 400억 달러, FCF의 5배가 넘죠. 이랑 맞물리니까 중기적으로는 배당을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. 배당 삭감 가능성까지요? 배당 왕족인데? 네.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 FCF 비율, 이걸 EVFCF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30배 정도로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인 걸 감안하면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,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. 와, 상당히 좀 비관적인 분석이네요.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완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죠. 펩시코는 배당 왕족, 50년 넘게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역사가 있지 않냐. 그리고 현재 4% 넘는 배당 수익률, 이거 자체만으로도 엄청 매력적인 투자 기회다. 이런 주장이죠. 그렇죠. 그 오랜 역사와 실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싸다, 저평가 상태다.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보면 시장 수익률을 능가할 수 있다.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매수 의견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펩시코를 두고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예요.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관세나 가격 정책, 소비자 트렌드 같은 단기적인 압박들 속에서 이 회사가 가진 그 오랜 역사, 브랜드 파워, 또 배당 전통,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. 여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아주 큰 거죠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이 코카콜라와 펩시코, 이 두 거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복잡하면서도 정말 상반된 시각들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코카콜라는 현재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좀 안정적인 구조나 수익성이 돋보이는 반면 펩시코는 또 그 강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. 맞습니다. 특히 펩시코의 경우 지금 겪는 어려움이 그냥 일시적인 성장통 같은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 판단이 핵심이겠네요.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아무리 강력한 브랜드라고 해도 그 힘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?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. 저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정말 말 그대로 반등의 기회일까? 아니면 혹시 더 큰 위험이 오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은 아닐까? 이런 질문들이요. 이건 비단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많은 기업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지난번 영상에 구글 노트 LM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구글 AI 기능을 쓴 거죠. 구글에 대한 어떤 분석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데이터는 시킹 알파에 있는 양질의 레포트를 좀 활용을 했었죠. 또 이렇게 좀 듣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주환타님이 다우기술과 미국 종목 중에 펩시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제가 먼저 이제 다우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해봤는데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일단 다우기술이라는 종목 자체가 조금 소외주다 보니까 레포트가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AI가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사람이 좀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.
근데 데이터가 없으니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두 번째 문제는 다우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한국 주식 레포트들이 비슷한데 레포트의 퀄리티가 낮습니다. 그냥 뭐 간단한 어떤 모멘텀 같은 거 좀 적어주고 최근 이슈 같은 거 적어주고 재무제표 복사 붙이기 한 다음에 뭐 회사와 Q&A 한 거 몇 개 그냥 그게 다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굳이 학습시켜도 양질의 어떤 팟캐스트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일단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는 사실 AI를 돌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아니 물론 이제 이게 업계의 어떤 용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쉽게 설명해줘. 이런 팟캐스트를 만들면은 우리가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국장의 비중이 한 90%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장 레포트들이 좀 양질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제가 펩시코를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. 펩시코 뭐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죠. 배당을 굉장히 장기간 올려왔고 코카콜라랑 거의 뭐 쌍두마차인데 최근 주가를 보고 좀 놀랐어요. 제가 최근에 관심이 없어서 좀 못 봤는데 200달러 거의 가까이 갔던 것이 지금 120불대 30% 이상 40%막 이렇게 하락을 한 거를 제가 지금 봤어요. 저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양질의 레포트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시킹 알파의 장점이죠. 5월 달에만 해도 벌써 이렇게 대여섯 개 레포트들이 올라왔는데 뷰도 굉장히 다양해요. 우리나라처럼 막 무지성으로 막 매수 추천, 뭐 유보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이부터 셀까지 다양합니다.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5개, 바이 3개, 셀 1개, 홀드 1개 이렇게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구글 노트 LM에다가 넘겼어요. 몇 분 걸려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어 줬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 들으신 그 팟캐스트 내용입니다. 저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. 요점은 몇 가지로 이제 압축될 수가 있죠. 최근 관세 이슈라든지 건강에 대한 어떤 탄산음료 시장의 변화, 그리고 코카콜라랑 펩시콜라의 대조, 또 현금 흐름 FCF라고 그러는데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과연 배당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 되냐. 쭉 듣다 보니까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,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는데 그 판단은 뭐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예,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. 또 뭐 관심 있는 미국 종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시간 여유 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. 이게 뭐 시킹 알파가 돈 주고 이게 결제해서 회원권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좀 아까워요. 이게 1년에 한 40만 원 돈 하는데 몇 종목 하지도 않을 거면서 사실 이렇게 하려면 좀 아깝고 내 관심 종목이 있는데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만들어서 좀 올려드릴게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